네, 이번 시간은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타이틀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항식을 봅시다. 다항식은 항이 한 개 또는 여러 개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 다항식의 곱셈을 일단 알아볼 텐데요. 다항식을 한번 써보면 2a 더하기 3b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3a 더하기 4b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아직 풀 수 있는 실력이 못 돼서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로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 아니라 여기서 항 하나를 지워서 2a 곱하기 3a 더하기 4b로 바꾼 다음 이것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중학교 1학년 때 이 계산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2 괄호 2a 더하기 3b 자, 이런 계산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2를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곱해주기로 했죠. 이렇게 곱해주면 4a가 되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6b가 되었죠. 더하기 6b 이렇게 계산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경우에도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주면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네. 개수끼리 곱하고 문자끼리 곱하죠. 개수끼리 곱하면 얼마죠? 6이 되고요. 문자끼리 곱하면요. a니까 a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이렇게 곱합니다. 2와 4를 곱할 거예요. 자, 8이 되겠죠. 그죠? 자, 8이 되고 그 다음에 a와 b를 곱할 겁니다. a, b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서 계산하여 준다라는 게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다항식의 곱셈을 하고 싶었지만 이걸 할 실력이 아직 못 돼서 이걸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배우고 나서 나중에 3학년 1학기 때 이런 식의 곱셈을 해보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으로 만들어준 후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나눗셈을 해볼 차례인데요. 나눗셈. 예를 들어서 2a 더하기 3b 나누기 3a 더하기 4b. 이런 식의 나눗셈도 이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2개 있는 것에 관한 나눗셈은 따로 배우지 않고요. 하나짜리 이런 걸 배우죠.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나누기 x 플러스 2 같은 걸 나중에 배우는데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배웁니다. 그래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처음 배우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입장에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쪽을 지울 텐데 이쪽을 지워서 하나 나누기 단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하게 되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뒤에 걸 지웁니다. 뒤에 걸 지워서 예를 들어서 2a 더하기 3b 나누기 3a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배울 것은 이거죠. 그래서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이거를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분배 법칙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2a를 3a로 나누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3a분의 2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3b를 자 3의 2로 나누게 되면 3b를 3의 2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같은 것을 약분을 하게 되면 3분의 2 더하기 a분의 b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적용되는 규칙은 둘 다 분배 법칙을 사용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곱하고요. 여기도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나눠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규칙을 알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예예요. 곱셈에 대한 예입니다. 자, 그러면 자 2x 곱하기 자 3x 제곱 더하기 자 2x 빼기 자 3 이런 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런 식은 자 분배 법칙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2x 곱하기 3x 제곱 더하기 이렇게 곱하게 되면 2x 곱하기 2x가 될 거고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 2x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단항식의 곱셈이 되었으니 각각 계산을 해볼까요? 네, 개수는 개수끼리 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죠. 그러면 여기는 6이 되고 문자는 x가 3개 있는 셈이니까 자 3 더하기 이쪽은 2 곱하기 2는 4고요. x 곱하기 x니까 x가 2개 있으니까 x제곱이 되죠. 4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와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하나 남아 있으니까 x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을 항상 쓸 건 아니고요. 여기서 바로 와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 6x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게 되면 4x제곱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6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나눗셈의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나눗셈 예. 자, 이런 예를 볼까요? 네, 4x 세제곱 빼기 6x 제곱 더하기 자 8x라고 이런 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식을 2x로 나누어 줍시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를 자 이렇게 나누고 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눌 거죠, 그죠? 자, 나눗셈도 분배 법칙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4 나누기 2를 합니다. 얼마죠? 네, 2죠. 2가 되고 또 x 세제곱 나누기 x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x의 3 빼기 1의 제곱이 되어서 x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그래서 x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 나누기 2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쓰고요. 그 다음에 자 x제곱 나누기 x를 할 겁니다. 뭐가 됩니까? x제곱 나누기 x를 하게 되면 x 2제곱 빼기 1이 되어서 나눗셈은 치수에서의 뺄셈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빼기를 해서 자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x 하나만 남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죠? 자, 8 나누기 2죠. 8 나누기 2 하면 4가 되지 않습니까? 4가 되고
x끼리 x 나누기 x 같은 것으로 나누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 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이런 식이 복잡해지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 복잡해지면 자 이 식을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죠. 자 2 나누기 5가 있어요. 얘를 나눠보면 얼마입니까? 자 5분의 2로 바꿀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 식을 자 이 식으로 나누는 거라 이렇게 분수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2x가 분모로 들어가고요. 분자는 4x 세제곱 빼기 6x 제곱 더하기 8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를 자 각각 쪼개줄 수 있는데요. 4x 세제곱 빼기 자 2x분의 6x 제곱 더하기 2x분의 자 8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약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이가 남고요. 이렇게 이제 지우면 x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것도 이렇게 약분하면 자 3이 남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x 하나만 남을 거고요. x는 없어지고 약분하면 4가 남겠죠. 네, 식을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x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빼기 자 3x가 될 거고요. 이쪽은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앞에처럼 각각의 이제 분배 법칙을 써서 나타내기도 하고요. 간단하면 이렇게 하기가 좋겠죠. 바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식이 좀 복잡하다, 다루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내어서 각각 따로 계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풀이를 하다 보면, 수학 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 시간적인 요소도 꽤 중요한 편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 간단한 것은 이렇게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시고, 좀 복잡해 보이면 자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약분한 형태로 계산해도 괜찮다는 걸 자 알고 계시면 상황에 따라 뭐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적용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다항식의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즉 단항식과 한 거지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할 것은 이런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이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식을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건데요. 자, 이런 걸 들어봅시다. 2a 곱하기 3a 빼기 4b 더하기 마이너스 3ab의 제곱 나누기 자 3ab 자 9라고 할까요? 9ab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식이 있을 때 이런 식을 계산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식은 곱셈도 있고요, 뺄셈도 있고요, 덧셈도 있고 뭐 나눗셈도 있죠.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초등학교 때 숫자 계산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3 곱하기 2 더하기 4 빼기 뭐 5 15 나누기 3 뭐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하면, 자, 괄호는 먼저 계산해 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계산할 거고, 그죠? 6이 될 거고 6, 3, 18이 되겠죠. 그래서 18 쓰고, 그 다음에 자, 뺄셈보다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는 게 우선이니까 15 나누기 3을 하면 5 아닙니까? 빼기 5가 되겠죠, 그죠? 빼기 5는 자 13이죠. 이처럼 괄호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 있고요. 그 다음엔 곱셈과 나눗셈이 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뺄셈, 덧셈과 뺄셈이 제일 후순위에 있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괄호가 1번이고 2번은 곱셈과 나눗셈이
앞에서부터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덧셈과 뺄셈을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자, 여기 문자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우선순위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이제 3a 빼기 4b처럼 얘네들은 계산하고 싶어도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두고 다음 순위 것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곱셈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자 2a와 3a 자 곱하면 개수끼리 곱하죠, 그죠? 2, 3은 6 그리고 a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게 되면요,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 자 문자는 a, b 그대로 오죠. 그래서 a, b 이렇게 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나눗셈을 할 텐데요. 다항식의 나눗셈 기억납니까요? 네. 자, 먼저 부호를 계산할 겁니다. 마이너스가 2개 있으니까 자, 플러스 그대로 갑니다. 그죠? 3의 제곱.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 문자끼리 아닙니까? 3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9죠. 9 나누기 9입니다. 1이네요. 자, 1은 1도 쓰지 않습니다. a가 2개 있고요. 나누기 a 1개 있네요. 그죠? 그럼 a 1개만 남죠. 그래서 a, 그리고 b가 2개 있는데 b로 나누고 있죠. 그러면 b 2 빼기 1제곱이니까 b 1개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b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자 마이너스 8ab랑 ab는 동류항 아닙니까? 문자가 같고 차수도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개수끼리 계산하죠. 마이너스 8 더하기 1 얼마죠?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6a 제곱 마이너스 7ab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다항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건 이제 연습은 이제 다른 책 문제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보충학습으로 두 가지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먼저 시계값. 시계값이라는 것은 뭐 중학교 1학년 때 나온 내용인데요. 자, 이번엔 식을 조금 복잡하게 한번 잡아줍시다.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12x 세제곱 y 빼기 16xy 제곱이라는 식을 자 2xy로 나눈답니다. 이 식의 값을 한번 구해 주시오라고 합니다. 식의 값이라는 것은 x 대신에 3을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나오는 그 값을 식의 값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식이 복잡하게 되면 숫자를 먼저 넣을 게 아니라 이 식을 간단히 한 후에 정리한 후에 자 이 3과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그 식의 값을 구하는 게 이제 원칙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자 이렇게 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식이 복잡할 때에는 바로 넣지 마시고 자 얘네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입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다항식 나누기 자 다항식이네요. 자 이렇게 나눠 볼 겁니다. 네. 자 분수 형태를 한번 써서 풀어볼까요? 네. 2xy가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는 12x 세제곱 y 빼기 16xy 제곱이 되죠. 이 식은 따로따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xy분의 12x 세제곱 y 빼기 2xy분의 16xy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 식에서 약분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약분하면 6이 나올 거고요. x 지워서 제곱이 될 거고요. y는 없어지겠죠. 자, 옆에 것도 볼까요? 이렇게 약분하면 8이 되고요. 자, 이렇게 약분하면 x는 없어지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y만 남네요. 자, 정리하여 써보면 자, 첫 번째 항의 개수는 6이 나오고 x는 2개가 남고 y는 없죠. 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의 개수는 8이 남고요. 자, y는 한 개만 남죠. 그죠? 그래서 6x제곱 마이너스 8y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12 나누기 2는 얼마입니까? 6이죠? 6이라고 쓰고요. 따로 쓸까요? 6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x 세제곱 나누기 x예요. 그러면 x 세제곱 나누기 x는 x 3 빼기 1이니까 x 제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x 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y 나누기 y니까 y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눌 겁니다. 마이너스 16 나누기 2죠.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나누면 없죠. y 제곱 나누기 y 한 개 남지 않습니까? y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식은 이렇게 바꿔서 풀고요. 좀 쉬운 식은 이렇게 바로바로 나누시는 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편이죠. 이렇게 식을 만든 다음에 자 이제 대입을 해볼까요? 자 x는 3이고 y는 자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쪽 식은 6 곱하기 3의 제곱 빼기 8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 6, 9, 54 더하기 8이 16 합치면 7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식의 값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식이 복잡할 경우에는 바로 대입하지 않고 식을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자 값을 대입하여 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식의 대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식의 대입이라는 것은 자 앞에서는 x 대신에 y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식의 대입이라는 것은 이 x 대신에 y 대신에 어떤 식을 대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는 자 2a 더하기 1이고 y는 자 3a 더하기 2다. 이럴 때 자 2x 더하기 3y 더하기 자 5의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x 대신에 2a 더하기 2를 대입할 것이고 여기 있는 y 대신에 자 3a 플러스 2를 대입할 겁니다. 식을 쓰게 되면 2 곱하기 2a 더하기 1이 되고요. 더하기 3 곱하기 3a 더하기 2가 되겠죠. 더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전개를 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전개하면 자 4a 더하기 2 9a 더하기 6 더하기 5가 될 거고요. 동류항끼리 모아보면 4a와 9a를 더해보면 13a가 되고요. 2, 6, 5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13이 되겠죠. 그죠? 네, 1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 대신에 이런 식을 대입하는 것을 식의 대입이라고 합니다. 별거 없죠?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가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인데요. 규칙은 간단합니다만 규칙은 이제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한다 정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계산량이 많고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서 자 익숙하게 만드는 게 자 뭐 중학교 3학년 때도 편하고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도 편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당연히 할 것도 없겠죠. 그때까지도 이걸 잘 못하게 되면 네, 대학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많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